안녕하십니까.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의 결사 우아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W정신건강의학과 정동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혼 재혼 과정에서의 자녀의 건강한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 재혼 과정은 부모님들도 여러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여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동선입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현재 많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나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01년도에 이혼 건수 16만 건, 인구 1000명당 조 이혼율 3.4%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씩 하락 추세에 있다가 2001년도에 이혼 건수 10만 건, 조 이혼율 2.0%로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하락하는 걸로 보이지만은 결혼 건수 자체가 2001년도에 30만 건에서 2021년도에 20만 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락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재혼 과정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이 더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혼에 대한 어떤 인식은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이혼은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다. 마치 우리 이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을 보고 참고 산다, 이런 추세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가정의 형태가 변화하는 어떠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신과 의사로서의 이혼은 어떤 과정 혹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간을 이루는 사회 구성 단위가 바로 가족 혹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은 가족의 해체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족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정신과적으로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계 트라우마 정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혼이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를 보게 되면요, 부모들도 상당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이 겪는 심리 단계를 설명할 때 처음에 부정, 분노, 그다음에 약간 협상, 우울, 수능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혼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이라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커다란 분노감으로 휩싸이게 되고요. 이런 분노감들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 같은 경우에 그런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갖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인하고 좀 다르게요. 연령에 따라서 이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받는 영향들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때가 애착 발달에 민감한 시기고 애착뿐만이 아니라 신체, 또 심리, 정서, 언어, 인지 등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히 부모들의 배려나 고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발달 시기에 따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12개월 미만의 영아기 때는 사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양육 환경의 변화라든지 양육자가 변화에는 민감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기고요. 부모가 이혼을 통해서 불안정한 심리를 가질 때 불안정한 양육 환경이 제공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잘 먹던 아이가 식이 패턴의 변화라든지 잘 자던 아이가 수면 패턴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부모의 큰 어떤 슬픔 아니면은 그런 어떤 고통, 이러한 감정들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면은 예민함이라든지 퇴행이라든지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거름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2, 3세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양육자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안해지면서 유기불안, 분리불안, 손가락 발기라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와 같은 그런 퇴행 행동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시기라고 그러죠. 유치원 시기 때는 그래도 이제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나와 지속적으로 같이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모가 이혼이 한 번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다, 영속적이라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게 돼요. 따라서 불안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은 지속적으로 그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매달리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아니면 이제 이때부터는 부모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결합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 때는 지나친 자책감이나 이혼에 대한 그 재결합 현상을 많이 보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특히 심리 정서행동 문제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책감, 우울, 불안, 비행과 같은 행동
행동 문제, 또래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에서 많은 충돌이나 낮은 학습 성취율로 인해서 학습 문제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부모 이혼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여전히 이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나 예를 들면 약간의 자책감, 그리고 이 외에도 알코올 섭취와 같은 약물 문제, 비행과 같은 행동 문제 등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보이는 이혼 가정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소아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으로 인한 부모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죠. 그렇긴 하지만 한 15에서 25%는 이혼한 이후에도 갈등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감정의 안정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가 정서나 행동에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 우울, 어떤 학습 문제, 행동 문제, 아니면 비행 이런 같은 문제들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자녀들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보통 사실 이혼 가정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에서도 오히려 아이들이 심리적인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 가족 상황들이. 예를 들면은 친부모끼리의 또 갈등, 그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서 양육 방식의 어떤 차이에 따른 갈등, 이 외에도 가족 간의 구성원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심지어는 그 계부모와 또 자녀와의 갈등, 많은 갈등으로 인해 가서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혹은 보호 요인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면요, 높은 부모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양육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낮은 양육 방식, 이 외에도 부모의 무관심 자녀에 대한, 그 다음에 잦은 환경 변화,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전학과 같은, 거기다가 또 부모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심리정서 문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보호 요인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낮은 부모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상호 협력적인 부모 간의 좋은 양육 방식, 또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거나 또 안정적인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혼, 재혼 과정에서 소아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